육종용은 미가 감하고 정열을 보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통이 되는 육종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죠. 정열을 보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은 약취용기 변발은 날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도리어 변이 묽어지게 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녹용이 예전에는 홀로 단자 써가지고 단귀룡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당귀하고 녹용만 달여가지고서는 약을 쓰는 게 귀룡탕입니다. 일반적인 보약에는 당귀가 들어가요. 당귀가 들어가고 거기다 플러스 녹용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국산 당귀하고 중국산 당귀하고 비교를 해보면 중국산 당귀에다가 녹용 넣고 생강대추만 딱 해가지고 먹어도 맛이 신세계가 열려요. 맛이 확 틀려요. 되게 좋습니다. 당귀하고 녹용을 써가지고 보약을 해주는 게 맞는데 다른 것들은 대부분이 다 그래요. 유일하게 아이들의 설사를 할 때 쓰는 전시백출산에는 당귀가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당귀가 들어가면은 얘도 설사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공부하시던 어르신들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변이 무르다라고 하면 무조건 당귀를 빼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설사를 많이 하는 쪽에다가는 당귀를 많이 안 쓰는 게 좋죠. 그러다 보니까 전시백출산의 키워드가 뭐냐면 토사일고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토하고 설사가 오래돼가지고 만경풍에 걸리는 경우에 전시백출산을 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거기다가 녹용을 쓴다라고 해도 당귀를 넣으면 안 돼요. 왜? 설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전시백출산을 선택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설사를 계속하는데 당귀 녹용을 같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빼주는 걸로 해서 녹용을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육종용을 2돈씩이나 쓰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변비에는 당귀를 2돈 쓰고 육종용을 1돈 정도 써가지고서는 치료를 합니다. 원래가 과루인하고 웅린도 씨에서 기름이 나와야지 효과를 보는 거예요. 요즘은 과루인이 아니고 과루실로 해가지고 열매 자체를 지금 이렇게 절편을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 안에 씨가 박혀있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름이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잎만 빼가지고 그거를 갈아야 돼. 약간 쪼여가지고 갈아주면은 지네들끼리 이렇게 떡이 져요. 기름이 꽤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루인하고 웅린은 처방에다 해줘야지 생 과루 씨를 갖다가 넣어주면은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육종용도 약간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약간은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희한하게도 옛날 책에는 말이 이렇게 정액을 많이 흘리고 다니나 봐요. 말 정액이 떨어진 곳에 난다라는 본수가 꽤나 여러 번 나옵니다. 철을 피한다는 건 뭐 대부분의 뿌리는 다 그렇다는 얘기고, 주침을 일숙을 합니다. 하루 술에다 헹궈 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꺼죽이 이렇게 하듯이 껍데기에 비닐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술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벗긴 다음에 쪄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요, 그냥 같이 쪄버립니다. 주중을 해버려요. 술을 넣고서는 치약 만들듯이 술 넣고 그냥 같이 쪄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로따로 3번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다. 연수로 구워가지고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거의 안 하고요. 다 주중을 합니다. 주중을 해서 이제 썰어서 그렇게 해줘요. 육종용을 복용을 할 때에는 당연히 홍파수로 들어가는데 반드시 심장을 방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쇠향이 있죠. 쇠향은 이제 육종용이랑 같은 종류다. 간혹 가다가 처방에 보면은 쇠향하고 육종용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처방이 있는데, 그런 처방은 탕제에는 별로 없어요. 한제만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을에 음란한 부인이 나가서 먹었더니 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기를 얻으면 발현한 것이 노창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대부분의 약재들은 다 크면 좋아요. 오수유만 큰 놈이 좋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작은 놈이 좋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천태모는 확실히 조그마한 게 더 좋죠. 율무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천태모는.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약으로 많이
못 쓰는 경우가 이제 육종용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육종용, 쇠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환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설사에 대한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맨날 하셨던 얘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약 처방을 했는데 중간에 들고 오면 안 돼요. 이게 큰 문제예요. 옛날 같으면은 중간에 들고 와도 다시 약을 져줘가지고 들고 올 때는 하나 갖고 들고 왔는데 다시 이제 집으로 갈 때는 옆에 약 하나 또 다시 져가지고서 이렇게 갔거든요.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잘 먹고 대소변이 잘 나오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육종용이 많이 들어가져 있는 탄약을 쓰게 되면은 설사를 하는 거죠. 설사를 하게 되면은 약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건데 가능하시면 원방 위주로 해서 부자 같은 거 들어가고 초우 들어간 거 뭐 이런 것들은 드시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들은 순한 약들은 한 번씩 써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약을 먹었더니 어떤 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든 아니면은 본초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본초가 이런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오적산 같은 게 들어가면 기여자한테 쓰면 안 되거든요. 자한출 현운이 있을 때는 길경지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적산에다가 저희가 통증을 잡게 하려고 목향빌랑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목향빌랑을 넣으면 대소변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진탕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하실 때 그러잖아요. 담이 있으면 이진탕을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담이 어디로 나갈 거냐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담이 그러면은 기침가래로 나갈 거냐 그러려면은 길경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들어가 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소변이 청이장하게 나오든지 대변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변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사를 하는 일이 발생이 되겠죠. 저희가 환자한테 부적산이라는 처방을 투여를 하면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약을 먹고 설사를 할 수가 있다. 설사를 하게 되면 좋다. 왜요? 담이 빠지는 거잖아요.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룬 거예요. 그게 빠지게 되면 뱃살도 빠지고 요즘 모든 할머니들까지도 처방하면서 나갈 때 꼭 다시 한번 원장실로 들어와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 이 약 먹고 절대 살찌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뱃살이 빠진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오적산을 먹고 설사를 했다? 좋아하죠. 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이 약이 효과가 나는구나. 나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약에 특히 양기를 좋아지게 해주는 보약에다가 육종용을 다량 투입을 하게 되면은 약취용지 변반알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사용을 하면은 변이 묽게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설사를 하게 됩니다. 공력이 100배나 많다. 아까 얘기했듯이 쇠양하고 육종용하고 같이 쓴다라고 하는 상향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환약에 쇠양하고 육종용을 같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두 가지 뿌리하고 뭐 줄기하고 이렇게 같이 쓰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시 육종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대량으로 들어가는 거는 제천전밖에 없고 노동대복 같은 경우도 그냥 한동에서 성 미만이기 때문에 육종용 자체가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도 없고 육종용이 많이 쓰면 대량으로 잘 나오긴 하는데 아이고 안 그래. 정치가 아는 거 여태까지 노인네 변비에 첫 번째 쓰이는 게 제천전이고 그 다음에 제천전 갖고 안 되면 윤여름을 사용을 하는데 제천전 먹어가지고 좋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진짜로. 엑스레이 찍어보면 확실히 배에 있는 숙변이 빠지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변비약을 선전을 할 때, 둘크라우스 선전을 할 때 보면은 소년제인가요? 체조 선수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S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했는데 요즘은 변비약 선전할 때, 둘크라우스 선전할 때 신부가 나오잖아요. 나이 드신 사람들의 변비가 굉장히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젊은 친구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을 못 맞춰.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스들 같은 경우는 그냥 꽃단장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막 8시부터 일어나가지고서는 가도 요즘은 서울 같은 경우는 진짜 길거리에서 1시간을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더 일찍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니까 시간을 못 맞춰서 변비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노인성 변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제천전 써가지고 원장 고마워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자, 노인네 변비가 나중에 굉장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저희도 이런 거 약 나갈 때 항상 쾌변 야구르트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몇 개나 하루에 5개도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